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세금, 내지 말아도 될 세금을 다이어트 해주는 트레이너, 세금 트레이너 장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뱃살을 다이어트는 못 해줍니다. 제가 뭐 최근에 10kg 쪘는데 저 좀 다이어트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나 이메일 오면 안 됩니다. 세금 다이어트. 여러분은 세금 다이어트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뱃살 다이어트가 좋으세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돈보다 나는 뱃살 빼는 게 더 힘들다. 돈 버는 건 쉬운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간에 제가 세금에 대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또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완벽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거기에 대한 혜택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으로 9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또 고령자, 장기 보유자, 60세 이상의 5년 이상 보유자한테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 내년에는 이제 80%까지 또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은 많은데 잘못 알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1주택자도 양도세 눈탱이 맞을 수 있다. 눈탱이. 네. 다크서클 끼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양도세 1주택자 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택을 9억 이하와 9억 초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억 이하는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경우 또는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뭐 분양 같은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금 10%가 들어갔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걸로 돼서 보유만 2년 하면 되는데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는 2년 실거주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은 그건 근데 9억 이하만 해당됩니다. 9억 이하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억에 샀는데 6억에 팔았다. 뭐 4억에 샀는데 8억에 팔았다. 뭐 4억에 샀는데 9억에 팔았다. 이 어쨌든 9억 이하만 혜택이 있는 거고, 그럼 9억 초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혜택을 주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 9억이라는 그 숫자는, 그 금액대는 비싼 아파트로, 비싼 주택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9억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하고 사실은 맞지는 않죠. 지금도 뭐 경기권에도 30평대가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즐비하는데 세금은 많이 물리게 하면서 이 기준은 갖다가 올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일단은 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9억 이상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1주택자, 그러니까 9억 초과하면 고가로 분류됩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강화. 자, 현행에는 고가 실거래가 9억 초과, 이거는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됐죠. 그게 언제까지였냐?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이 언제냐? 2019년 말일까지는 10년 보유만 하면, 실거주 하지 않아도 10년 보유하면 9억 초과분에서는 최대 80%까지. 자,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년, 2년 없습니다. 3년부터 시작됩니다. 3년부터 4년까지는 24%, 4년부터 5년은 32%.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면은 80%로 맥시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일반 과세는 6에서 42%까지 과세를 하죠. 거기에다가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뀐 게 뭐냐면 올해부터 바뀌었죠.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은 실거주 요건을 계속해서 추가시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도 이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죠. 뭐죠? 올해까지 2020년 연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그런 단지들은 이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주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고 하죠.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작년 대비해서 같은 달 대비해서 뭐 20% 가까이 늘었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또 주변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공사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왜? 20억짜리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사는데 집주인들, 세입자는 그냥 사겠죠. 집주인들 그냥 살겠습니까? 거기에 전세가 4억 이런데 세입자분들이 뭐 인테리어비 5천만 원, 1억 투자를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집주인들이 2년 이상 이제 살려고 하니까 최소한 2년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 때 아닌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거 좀 만지고 있어요, 요즘 이거. 예. 참, 이 정책에 따라서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올해부터 갖췄죠. 최대 10%까지. 자, 그러면 2년 미만 거주 요건을 못하고 갑자기 팔게 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이죠. 15년에 30%까지 적용받습니다. 자, 보세요. 다주택자.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죠? 2주택 이상은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주택자는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의 다주택자, 그 주택을 팔 때 30%, 최대 15년에 30%까지 주겠다는 거고, 토지나 건물도 최대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년에 30%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이 적용식이 또 2020년 1월 2일부터는 이게 그 거주요건에 따라서 80%까지, 내년은 또 달라지죠. 거주요건을 더 강화시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할 경우, 파는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5년에 30%.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팔 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일반 6에서 42%, 일반 세율에 2주택은 10%, 3주택은 20%.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러스 10%씩 더 늘어납니다. 네. 2주택은 20%, 3주택은 30% 늘어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가. 자, 2021년 중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거주 가능 기간을 확인하여 유리한 시점에 미리 판단할 것. 자, 그러면은 내년이 2021년이고 지금 2020년인데 이게 어떤 게 유리한가 봐야 돼요. 내년이 되면은 양도세,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요건을 추가시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켜야 양도세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많죠. 한 1주택까지도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년과 4년의 현행은 24%, 이거를 보유 12%, 거주 12%, 24%는 그대로 지금 할게. 거주에 따른 걸 최대 40%, 보유에 따른 거를 40%. 거주 계산 따로, 보유 계산 따로, 거주 계산 따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보유했어도 거주를 전혀 안 했다. 그럼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세대 1주택자가 9억 이하는 비과세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0년 이상 보유 최대 80% 되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들은 보유와 거주가 구분되어 있어서 거주가 힘든 경우는 이미 2년 거주를 했는데 3년, 4년, 5년, 10년까지 힘들다. 그러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1년이 되기 전 올해 연말에 빨리 서둘러라.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장세법님 누굽니까? 네, 장대장입니다. 저예요. 제가 서울에서 주택을 2017년 9월에 취득해서 2년 거주 후 전세 주고 저는 전세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매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8억에 사서 12억에 샀다. 그러면 9억까지는 이미 비과세가 됐고요. 9억에서 12억까지 3억에 대한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필요해서 2년 이상 살았으니까 구호기한은 비과세 적용이 됐고 2021년 내년 1월 이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 구분되기 때문에 올해 9월 이후에 매도 시는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내년에는 12%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장기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럴 분도 있죠. 가져가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자금이 급해. 빨리 어떻게 융통을 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 파는 것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4% 받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보유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양도세 문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년 6월 1일 보유자가 내년 연말부터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죠. 특히나 뭐 1세대 1주택자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부터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금이 얼마 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얼마에 지금 샀는데 얼마에 대략 시세에 판다고 하면 지금 보유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부세랑 양도세랑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팔자 아니면 더 가지고 가자. 뭐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다. 제가 뭐 예전에 그 마포의 마레프라든지 두 채 가지고 24평, 33평 제가 예를 들어줬죠. 뭐 그런 주택은 아파트는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강남에 또 세 채 있는 것도 그때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건 좀 많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체감을 해보고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추가로 취득을 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잡한 세법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서 늘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언젠간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또 전략을 세울 그런 날이 옵니다. 한 번에 벼락치기로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책이 바뀌는 거 그걸 이해를 하면서 또 어떻게 흘러가나 이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 세법이 어떻게 바뀌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대장 TV를 꾸준히 보시면서 계속해서 숙지를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고민 이메일과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